4월 27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최근 류지열이 SS반 선수들이 빠진 경주에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높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원규, 인추환보다 더 높은 득점을 갖고 있는 류지열, 과연 이번 회차 결승전도 우승을 차지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껄끄러웠었던 성락송이 금요경주 때 고전하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류지열의 우승이 더욱더 유리한 편성. 단 김우겸이라든지 동서울팀 김희준, 신은섭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류지열도 자칫 임유섭만 믿다가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류지열이 결승 우승 차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수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일반 특성급 라운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3라운드 김명규하고 조주현이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전일 봤듯이 이용구가 홈에서 기회 노릴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직선 취입발도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3라운드 이용구의 취입이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4라운드는 노영균하고 김관희가 타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연예트 바닥 찍은 문희덕보다는 좀 더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라운드 이번 회차 결승전도 한번 욕심내볼 수 있는 성락송, 금요경주 때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요경주 때 성락송 고전하면 김희준하고 조지현의 동반 입상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는데요. 전일도 직선에서 여유있게 신은섭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락송 금일 김영석, 박경호 상대로 이성용과 호흡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13하고 14 까다롭다는 점, 15라운드도 성락송의 후착 찾기가 쉽지만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원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관희, 성락송, 노영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관희, 성락송, 노영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럼 광명 특성급 13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라운드입니다. 김용규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지현, 정상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구가 이번 회차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조지현의 뒤를 김영규의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용구가 우승을 차지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다는 점이죠. 전일 정현수가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도 서두르게 된다면 이용구가 정현수 활에 나가면서 짧게 젖히는 조지현이라든지 김용규가 힘을 썼을 때 이용구에 막혀서 고전할 수도 있는 만큼 전 이용구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구가 머리 쳤을 때는 누가 쫓아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용구 머리 쳤을 때는 조지현, 김용규, 정상민까지는 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을 한번 노려보게 된다면 이용구하고 정상민입니다. 이용구하고 조주현이에요. 이용구하고 김용규 정도는 이용구 머리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현수가 긁어만 준다면 이용구 충분히 이번 회차 컨디션 봤을 땐, 제가 봤을 땐 몸 상태가 괜찮아요. 가벼웠어요. 우승 차지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용구 중심으로 정상민이나 조주현, 김용규를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용규가 과연 조주현 활약에 나가면서 우승 차지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조주현이 힘을 쓰고 김용규가 몰고 가고 정상민이 쫓아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다 높죠. 그렇게 된다면 이용구는 김용규를 타겟으로 몸싸움을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주현 전일 는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괜찮았었던, 직전 회차 1호 경주 때도 10초대 초반, 전일 금요 경주 때도 11초대 초반 시속을 끌어냈었던 조지현입니다. 조지현이 그대로 버텨낸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조지현하고 김용규의 동반 입장 쪽 단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지현의 뒷자리를 정상민이 쫓아 나서는 경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1호 경주만큼은 조지현이 좀 승부욕발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은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김용규보다는 조지현의 선정 가능성, 단 복승 중심으로 조지현하고 김용규입니다. 조지현하고 정상민의 동반 입상, 이들 중심으로도 3복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아무래도 이용구가 몸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눈에 밟혀요. 그 점 때문에 이용구 중심으로 하는 정상민, 이용구 중심으로 하는 조지현,
이영구 중심으로 하는 김용규를 먼저 한번 공략해보고 싶습니다. 뭐 큰 배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이틀 선전 펼쳐 나갔었던 이영구를 아는 점에서 이영구의 선전 가능성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김용규하고 조지현을 묶어서 삼복승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용규가 쉽게 우승을 차지해 나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영구라든지 조지현을 중심으로 좀 공격적으로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4라운드입니다. 비노조 서둘러 출전하고 있는 편성 아무래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노영균이 좀 더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일은 다소 아쉬움을 남겼었던 노영균이 하지만 김관희를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임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영균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관희도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노영균이 넘어서지 못한 오히려 노영균의 선행을 김관희가 막혀 나갔을 때는 추입도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노영균과 김관희의 동반 입장 쪽을 복승의 중심으로 가져가봐야 되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관희의 취입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는 만큼 노영균하고 김관희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받아야 할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연이틀 문희덕이 상당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금요일 견주 때는 무리하게 젖히다가 쫓아가기만 했어도 적어도 3차권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넘어서려고 하다가 바닥 찍었고 전일은 또 몸싸움에 털려나오면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틀 연속 바닥 찍었기 때문에 문희덕 점수 유지해 나가는 데서 상당히 좀 데미지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노영균의 뒷자리나 김관희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문희덕의 선정 가능성 추입보다는 2차권 진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영균하고 문희덕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김관희하고 문희덕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노영균하고 문희덕입니다. 김관희하고 문희덕 2착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영균하고 김관희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아무래도 노영균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인 만큼 노영균과 김관희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야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이태원이 깜짝 선행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이태원이 깜짝 선행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후차권에서 변수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3명의 선수 강자 빠진 딴지 걸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라운드입니다. 금요 경주 때 성락송이 고전하면서 결승 가지 못했습니다. 결승 갔더라면 충분히 우승 욕심도 한번 내볼 만한 상황에서 고전 며칠 못했었던 성락송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도 봤듯이 직선에서 차가 나왔었던 성락송입니다. 금요 경주 때 성락송이 유리하다 하지만 빠질 가능성 대비해서 김희준하고 조지현의 동반 입상 공략해보자 말씀드려서 좋은 결과를 이어졌었는데요. 금일도 성락송 상황에 따라서 자력 추입 승부도 가능한 만큼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성철, 이성용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아무래도 이성용과는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이성용이라는 점 상황에 따라서 가끔 이루경주 성락송이 직접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11초 때 한 초중반 시속 나오고 있는 성락송이 이성용 달고 쏘면 박경호가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성락송이 이성용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견주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경호 뒷자리 깨야 차사서 추입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성락송과 박경호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그래도 이성용과 연합 가능성 쪽이 때려서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시는 전략 성락송과 박경호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금요근조처럼 성락송이 타이밍 재다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박경호도 생각만큼 시속이 잘 나옵니다. 김명섭이 흥미껏 막혀 나가거나 박경호를 김병이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성락송이 또다시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박경호 중심으로 김영섭, 박경호 중심으로 김병을 묶는 삼복승 전략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량차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성락승이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만큼 성락승 인정이 우선이 돼야 된다. 저는 이성용과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매 특성급 결승 16라운드입니다. 최근 들어서 류지열이 점수가 많이 높아졌어요. 현재 전원규 인천보다 더 득점이 높아진 류지열, SS번 빠진 경기에서 우승 차지해 나가면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편성 운도 따르다 보니까 실력까지 상승되면서 자신감을 얻고 있는 류지열, 금일도 성낙승이 빠진 상태인 만큼 상당히 유리한 견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뮤섭의 훈련 파트너가 류지열입니다. 류지열의 훈련 파트너가 이뮤섭이에요. 이뮤섭이 힘을 씁니다. 류지열이 몰고 가죠. 뒤를 김우겸하고 김희준, 신은섭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뮤섭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지켜주면서 짧게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타종부터 때려야 되는 이뮤섭이기 때문에 류지열이 적어도 반바퀴나 직선에서 좀 세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현재 동서울팀보다는 김우겸의 득점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류지열도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우겸을 배제하고 견주 펼쳐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이뮤섭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7번 류지열과 김우겸의 동반 입장 쪽을 류지열하고 김우겸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이뮤섭도 결승전에서 최근 3, 4차 거두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시속감만 괜찮다면 류지열 철저하게 승부 타임 조절에 나가는 견주가 가능하죠. 임채비는 본인의 연대 세력들 좀 활용해 나가면서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류지열은 연대 만나면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는 견주를 많이 펼쳐 나가고 있어요. 시속감만 좋다면 지켜주는 작전도 가능하고 득점도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임뮤섭이 힘을 써서 버텨내는 수성팀 협공에 대한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지열하고 김우겸의 동반 입장, 류지열하고 임뮤섭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임뮤섭의 선행을 류지열이 몰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김희준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물론 류지열의 뒷자리 김희준이 마크에 나가면서 마크로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1호 경주처럼 저치기 한 방 노려보게 된다면 신은섭 불러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우겸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희준이 승부욕만 발휘 나가게 된다면 저치기 타이밍 상당히 좋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몸 상태 살아날 시점 된 것 같습니다. 김희준하고 신은섭이죠. 동설입니다. 김희준하고 김우겸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삼복승에서도 이들 중심으로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류지열 중심으로 하는 전략, 김우겸하고 임유섭 중에서는 김우겸이 좀 더 나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임유섭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신은섭의 뒷자리는 김우겸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류지열, 김우겸, 신은섭으로 이어지는 삼복승 전략 배제는 할 수 없는 상황 견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13하고 14라운드 여기에 15라운드까지 후착전 접전 펼쳐질 수 있는 만큼 다소 좀 이번 회차 1호 특성급은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 봐야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